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증거조사의 계속으로서 증인신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법원 또는 법관이 증인으로부터 그 경험, 목격이나 청취한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을 듣는 증거조사를 말하지요.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로서 수사 절차에서의 참고인과 유사하지만 출석 및 증언 의무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은 법원 또는 법관의 앞에서 행하여지므로 증언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까지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조사 방법으로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요. 먼저 증인 적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증인 적격이라는 것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말합니다.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누구나 증인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의 필요나 증인 개념에 비추어 증인 적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소송 주체의 증인 적격성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공무원은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합니다. 147조 1항의 규정인데요. 다만 그 소속 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언 의무가 있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언 거부권과 구별을 해서 증인 거부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증인 거부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법관입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법관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된 때에는 제척 사유가 되어서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가 됩니다. 법원 사무관 등도 법관과 마찬가지이고요. 검사는 검사의 증인 적격성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소송의 당사자라면 제3자로서의 증인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호인의 경우는요. 변호인에 대하여도 검사와 마찬가지로 견해 대립이 있는데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호자로서 사실상 피고인과 일체적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므로 증인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증인 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업무상 비밀에 대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이나 또는 공동 피고인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피고인은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영미법과 달리 검사와 마찬가지로 증인 지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과의 관계에서도 증언 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공동 피고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을 말하는 건데요.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 증인 적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즉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 적격이 없다는 견해,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이고 변론의 분리 여부에 따라 증인 적격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증인 적격이 있다는 견해,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지만 자기 피고 사건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동 피고인이더라도 증인 적격이 있다는 견해 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판례 입장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판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으로 분리를 해서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가 돼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 절차를 달리 이야기하면 소송 절차를 분리하게 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인 적격이 있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 2012년 12월 13일 선고된 2010도 만 28호 사건 같은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82년 9월 14일 선고된 8.2도 천 판결은요.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즉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의 중인 공동피고인이라는 것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범 아닌. 이와 같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해서는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선서 없이 공동피고인의 법정지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의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선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증거법을 공부하시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2006년 1월 12일 선고된 2005도 7601호 판결은요.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작물과 같은 예가 바로 위에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즉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는 증거법에서 증거 동의 부분을 살펴보고 나서 공부하시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수험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일단 법리를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2008년 6월 26일 선고된 2008도 3300호 판결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범으로 기소가 됐다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죠. 재판을 받던 중에 운영자,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위증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소송 절차가 분리돼서 선서하고 증언하지 않은 이상 위 종업원은 증인 적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이기 때문에 1번 판례에서 바로 위에 있는 1번 판례에서 본 바와 같죠. 그래서 위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절차 분리하지 않는 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과 운영자가 공범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한편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 절차에서 증언한 것과 달리 저희가 공부했던 모두 절차나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진술하는 것, 즉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이 아닌 법정 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절차나 피고인 신문 절차 등에서요. 이것은 증언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범이라 하더라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 아닌 법정 진술에 대하여는 사실상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이 아닌 모두 절차나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의 진술을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 5월 11일 선고된 2006도 1944호 판결을 보시면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공동피고인이 모두 절차나 이런 절차 또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은 이에 대한 다른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위의 판례의 입장과 같은 겁니다. 위는 피고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다음으로 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증인의 의무로서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은 법원의 소환에 응하여 출석할 의무가 있고요. 출석 의무는 공판기일에 소환받은 증인뿐만 아니라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 증거보존 절차, 수사상의 증인신문에서 소환받은 증인도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다 앞선 강의들에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증인 거부권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증언 거부권자는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증인 거부권, 공무원의 경우, 그리고 증언 거부권을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증인을 어떻게 소환하느냐?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이나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을 하고요. 다만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하지 않고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법원 구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 소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 증인이 출석 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를 밝혀서 신고해야 합니다.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고, 법원에서 신문할 예정으로 소환하였다가 재판부가 법원 밖에서 신문하기로 한 경우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출석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결정으로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고요. 법원은 감치재판 기일에 증인을 소환해서 불출석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해서 감치를 집행을 하고, 증인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및 이와 같은 감치재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즉시 항고가 가지고 있는 본래 효력인 집행정지 효력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동행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관련 판례를 공부를 해보시면요. 2020년 12월 10일 선고된 2020도 2623호 판결은요.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서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증인 신문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을 해서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고, 법원은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죄무죄의 심증에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서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제약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상 범죄 신고자가 제1심 증인으로 채택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불출석하더라도 범죄 신고자가 핵심 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제1심은 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소재 탐지 촉탁이나 구인장을 발부한 후 그 소재 여부를 확인한 다음 범죄 신고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하므로 범죄 신고자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이나 구인장 발부 없이 범죄 신고자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 제1심의 절차 진행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그런 판례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대법원 2024년 10월 30일 일자 2023모 358 결정은요. 형사소송법상 감정인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위촉으로 감정서를 제출한 감정인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에 법적 지위와 불출석 제재 가능성이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51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규정은 법정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할 의무가 있는 증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은 감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감정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그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감정인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 형사소송법 169조부터 177조까지의 감정 절차 또는 감정인 신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단순히 증인 또는 감정 증인으로 소환해서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법의학자로서 아동학대 치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위촉을 받아 피해자의 골절 경위에 대해서 감정하고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의견에 불과하므로 그는 형사소송법상 증인 또는 감정 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재항고인을 증인 또는 감정 증인으로 소환한 후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증인과 감정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정인의 출석과 진술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감정인 신문 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은 감정인은 증인이 아니므로 법원이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증인의 출석 의무에 이어서 증인의 선서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인에게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선서라는 것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법원에 대하여 위증의 벌을 담보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는 것을 말하죠. 선서 능력이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한 때에는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선서를 할 수 없는 선서 무능력자를 살펴보면요. 증인이 16세 미만의 자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때에는 선서 없이 신문하여야 합니다. 이를 선서 무능력자라고 하는 것이죠. 선서 무능력자가 한 선서는 효력이 없고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도 선서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선서 무능력자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하는 것도 형법 155조 1항의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요. 한편 선서 능력 있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서하느냐. 선서는 증인신문 이전에 하여야 하는데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해서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선서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대신 서명하거나 낭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행하도록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증인의 선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는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 의무에 이어서 증언 의무도 있습니다. 증인은 신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는데요. 증언 의무는 증인에게 증언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요. 증언 능력이라는 것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는데요. 증언 능력은 반드시 선서 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 능력이 없으면 선서 능력에 문제도 생기지가 않고요.
경험 사실을 진술할 정신적 능력이 없으면 비록 증인 적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증언 능력이 있어도 선서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세 된 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서 무능력자이지만 증언 능력은 있습니다. 선서 유무는 위증죄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인데 선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증언 능력이 있으면 선서 없이 증언할 수 있고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요, 비교적 단순한 성폭행 사건에서 3, 4세가량의 피해자인 유아의 증언 능력을 거의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증언 능력과 관련해서 1999년 11월 26일 선고된 99도 3786호 판결을 보시면요. 증인의 증언 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를 한다고 하고요. 유아의 증언 능력에 관해서도 그 증언 능력의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인의 출석 의무, 선서 의무, 증언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증인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인은 우선 증언 거부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언 의무가 있는 증인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 거부권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148조의 규정이죠. 그러나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람에게는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즉 2011년 11월 24일 선고된 2011도 11,994호 판결을 보시면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헌법 13조 1항에 정한 일사부질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설령 증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질의 원칙에 의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 변함이 없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재심 사건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자신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증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해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갑에 대한 공판 절차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허위 진술을 한 사안이었는데 피고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서 위증죄를 인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사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등등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지요.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지요. 이러한 규정은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을 희생하더라도 직업윤리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 열거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증언 거부권을 갖는 경우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증인이 증언 거부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은 증언 거부권 고지 제도는 증인의 증언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요. 대법원 판례는 과거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해당 사건에서 증인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4년 선고된 2023도 7528호 판결은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고 앞서 공부했죠. 이에 따라 증언 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 1월 21일 선고된 2008도 942호 전원합의체 판결은요. 증언 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 거부 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 거부 사유 또는 증언 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헌법 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증언 거부권은 어떻게 행사하느냐 또 포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증언 거부권은 증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것인가의 여부는 증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겠죠. 증언 거부권이 없는 증인이 부당하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증인의 권리의 첫 번째는 증언 거부권이었고요. 두 번째는 비용 청구권입니다. 소환받은 증인은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비용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요. 세 번째는 신변보호 청구권입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증인은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7조 1항에 이런 규정이 있고요. 성폭력 범죄의 증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의 권리 중에는 증인신문 조서의 열람 등사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